부채와 비슷하죠. 준조세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제로 부담을 이행하게끔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종업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좀 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4대 보장제도 있죠? 사회보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보면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이 나타나죠, 그죠? 이 얘기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학습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있죠. 좀 안 되고요. 나중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이 개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거 끝나면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금방 하게 될 거니까 그때 좀 말씀드리고 10번 미지급세금은 뭐냐면 기말현재 있잖아요. 우리가 연도말 현재 각종 있죠. 내야 될 세금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법인세 같으면 익년도 3월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연도말 시점에서 내년도에 낼 세금은 내 입장에서는 부채죠. 나라에 빚진 세금이 되죠. 그 세금의 종류, 특히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미지급 세금으로 기말에 뭔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쓰는 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11번이 뭡니까? 유동성 장기부채죠. 제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데가 뭡니까? 예수금 1순위,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그죠? 요 두 개인데, 요거는 기말 분기에 되겠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도대체 어떤 개정이고 어떤 논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 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 하나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2014년도 7월 1일 날, 그죠? 자금을 차입합니다. 자금을 차입합니다. 얼마를 차입했냐면 100만 원을 차입했다 할게요. 근데 이제 상환이 언제냐면요. 상환이 2015년도, 16년도 11월 30일이라 가정합니다. 상환. 그럼 약 한 2년이 조금 넘네요, 그죠? 2년 한 4개월 정도 쓴다는, 그죠? 그렇게 자금을 차입했죠? 자, 이럴 경우에 2015년도 말일자의 회계처리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요. 일자별로 회계처리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차입할 때 2014년도 7월 1일 날 시점에 있죠. 회사는 자금을 차입했으니까 여기 현금 100만 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돈이 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환이 1년을 초과하니까요. 장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요. 2014년도 있죠. 12월 31일 날 유동성을 판단해 봅니다. 유동성을 판단하는 게 왜 판단하냐면 회사가 계상되어 있는 자산부채 있죠. 를 적절하게 유동성에 따라 배열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혹시 유동성이 있는 놈이 있으면 그걸 유동성이 있는 놈으로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것 중에 178번 기억납니까?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에는 투자자산이니까 기록했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처분이 확실하면 1년 내에 처분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앞에 거죠. 124번, 123번 뭐 이런 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동성에 대한 대체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유동성을 판단해 봅니다. 과연 내가 이 있죠. 지금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이 장기차입금이 유동성이 맞는지 판단해 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유동성을 판단해 봐야 돼.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상환 시점. 그럼 1년 11개월 있다가 상환해야 되니까 장기차입금 맞죠? 그러니까 잘했다. 그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할 거 있다 없다? 회계처리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5년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2015년도 이때 출제가 됩니다. 15년도 12월 31일 날 유동성을 판단하게 합니다. 유동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점에서 이 장기 상환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1개월 있으면 상환이 도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이 도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이 장기차입금은 올바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올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요. 회계 처리를 유동성 대체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 한다는 건 뭐냐면 이 회계 처리 한다는 말은 유동성을 대체해야 됩니다. 유동성이 도래한 부채로 그죠? 이거 바꿔타야 된다는 거죠. 이때.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장기차입금이 비유동 부채니까 장기차입금을 이쪽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차입금 중에서 유동성이 있는 차입금의 이름은 뭡니까? 유동성이 있는 차입금은 단기차입금 아닙니까? 그죠? 1년 내에 그죠? 빌린 돈의 얘기가 바로 계정이 단기차입금이잖아요. 그죠? 여기 단기차입금 갈아탑니다.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장기차입금은 없어지고 이 시점에 그죠? 부채가 단기차입금이 딱 올라가서 이제 유동성이 도래한 차입금이 딱 대체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 계정을 쓰지 않고요. 쓰지 않고 이 계정을 씁니다. 유동성이 옛날에는 장기 부채였는데 지금 현재 유동성이 도래했다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부채 중에서 단기 차입금을 쓰지 않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그죠? 이 계정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기 부채인데 지금 유동성이 도래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유동 부채다. 이런 의미인데 왜 단기 차입금을 쓰지 않느냐면 거래 발생 시점부터 단기 차입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옛날에는 장기 부채였는데 지금 유동성이 도래한 거랑 같이 섞어버리면 의사결정의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구분하자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장기 부채였는데 유동성이 도래한 거하고 원래 계약부터 단기 차입금하고 다르게 합하지 않고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의 기말 분기에서 장기 차입금이 언급되면요. 100%는 뭡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말 계산 분기인데 뭐 장기 차입금의 얘기만 넣으면 뭐야? 보는 순간 답은 뭐야?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됩니다. 장기 차입금의 얘기에서 기말에 할 게 있죠. 유동성 대체밖에 없거든요. 계산 분기에 세무이급은 잘 출제되고요. 회계일급도 가끔 1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제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물론 예수금은 매회차에 나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어쩌다가 나오지만 1년에 꼭 한 번은 출제됩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유동부채에서 중요한 포커스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살펴봤습니다. 자, 네, 그 정도만 하실 수 있다라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금은 이제 세무이급에서는 예수금을 다양하게 있죠. 예수금을 출제하는 거예요. 굳이 급여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세무이급에서는 뭐 소득이 개인의 소득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기타 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문제에 집어여서 그 어떤 소득에 대한 구분하고 원천징수까지 1년에 또 퇴직소득도 원천징수가 있거든요.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일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여기 있죠.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동부채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요. 203페이지에 보면 비유동부채를 좀 해야 되겠죠.